안녕하세요. 어제 서울에 갔더니 개나리와 목련꽃이 피었더군요.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오늘은 경매 명심보감 진도는 안 나가고 전에 했던 내용을 퀴즈 문제로 두 개를 내드린 게 있는데요. 그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퀴즈 문제 안내 및 문제풀이 경매 명심보감 퀴즈 문제를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가가 필요한데요. 아직은 참가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갖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매 명심보감 수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정도에 열문항으로 OX 문제 퀴즈 문제를 인터넷상에 올려놓는데요. 어디에 올려놓냐면은 행천부동산 경매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간단히 회원가입해갖고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여기 명심보감 365라는 코너가 있고 두 개 올려놓은 게 요 9번 365-2 3에 대한 퀴즈, 또 365-3에 또 2 두 번째 퀴즈인데요. 이 두 개를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명심보감 퀴즈 문제가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하면은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명은 본명 아니더라도 뭐 별명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체크박스에 틀린 문장을 골라서 체크하는 형식으로 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치고. 자, 그래서 요 퀴즈 문제를 요 연구소에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고요. 제 메일로 퀴즈를 풀겠다라고 보내주시면은 별도로 메일로도 제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퀴즈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매해 최고 득점자는 점수하고 성명을, 닉네임도 좋습니다. 성명을 공개하고요. 그리고 현상 광고 계약의 청약을 제가 지금 하고자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민법의 그 전형 계약 15가지 중에서 현상 광고 계약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잘 푸셔서 총점 1등을 하시면은 연말에 소정의 상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현상 광고를 한번 보실까요? 현상 광고는 광고자가 어떤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걸 표시하고 이에 응모한 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수 현상 광고라고 합니다. 우수 현상 광고. 그 중에서도 1등 하신 분을 한 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상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청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퀴즈 문제에 대한 응답을 해갖고 보내주시면 승낙이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계약은 구속력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돈을 안 드리면 소송을 해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소정의 상금은 금액으로 제가 말로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퀴즈 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각 회당 10문제씩인데요. 전에 했던 거를 퀴즈 문제를 풀면 복습을 하실 때 복습의 의미가 있고요. 또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5분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5분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점수 분포도는 10문제 중에서 이제 한 문제당 10점씩인데 100점 맞으신 분들이 있고요. 또 50점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인데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요. 50점도 대단한 점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100점 맞으신 분은 일단 성함은 좀 제가 승낙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함 말씀 못 드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앞으로는 닉네임을 써주시면은 그러면 이제 1등에 대해서 닉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100점을 맞으셨네요. 자, 그냥 보겠습니다. 질문을 봐야 되겠네요. 아래 체크박스에 틀린 문장을 골라 체크하십시오. 집행법원이 작성하는 매각물건 명세서는 1회에 하나여 작성함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내용이 변경이 될 때마다 수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하나에 작성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겁니다. 그럼 틀린 거. 그 다음에 경매 입찰 당일에 여기 지금 경매 입찰 당일에 해야 할 일은 경매 입찰장 게시판을 확인하고 집행관의 매각 절차에 대한 고지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경매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좀 긴장이 풀어져 가지고 이런 거를 기본적인 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쩌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맞는 문장이고요. 경매 이해관계는 매각기일 전에 매각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MPL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더러 하시는데요. 경매 이해관계인은 기일을 좀 다른 날로 잡아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방법이 여기서는 지금 매각기일 연기 신청이라고 했는데 매각기일 연기 신청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변경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경. 네, 연기 신청은 그 기일날 하는 거예요. 그 기일날. 그 기일날 다른 날로 해달라고 하는 게 연기고요. 연기 신청이고 그 기일 전에 하는 게 변경 신청입니다. 경매 이해관계 여기서는 매각기일 전에 신청한 거니까 변경 신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틀린 겁니다. 말소 기준 등기가 근저당권이라 하더라도 경매 진행 중에 대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여 선순위 임차권이 인수되는 사례가 이거는 지금 안 보이는데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게 진행 중에 말소 기준 등기가 이제 근저당권으로서 대의 변제에 의해서 말소가 되면은 이제 선순위 임차권 같은 경우가 이제 인수가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입찰 직전에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순위 임차권. 대부분 경매 사이트는 매각 물건의 정보가 부족하므로 유료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건 아니겠죠. 이 입찰 직전에는 반드시 대부분 정보 사이트를 가서 매각 물건 명세서 이런 걸 다시 봐야 됩니다. 또 등기부 등본도 띄고요. 이것도 띄어야 됩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매각 물건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명 2번 물건 유형이다. 이건 맞는 질문입니다. 이건 제가 분류하는 방식인데
1번 물건, 2번 물건, 3번 물건, 4번 물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땅 지상물이 없고 땅만 있는 나지 상태의 경매예요. 요거를 이제 매각 물건으로 보는 거고, 2번은 건물이 이렇게 있거나 구조물이 있는데 이거는 매각 외고 요것만 판다는 겁니다. 3번은 거꾸로 건물만 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4번은 토지 건물 다 파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언뜻 보더라도 1번하고 4번은 경매를 통해서 매수하더라도 심각한 법률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동일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지권 같은 거는 발생이 아예 안 됩니다. 법정 지상권 문제는 1번이나 4번 유형에서는 발생이 안 돼요. 이것도 발생이 안 됩니다. 요거만 법정 지상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캡처해서 보겠습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매각 물건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아까 했죠. 건물을 원시 취득하는 시점은 허가 당시 설계 도면상의 전층 골조공사를 마친 때이다. 이건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이거는 건축 중인 건물 단계에서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자, 행정상의 절차, 건축 허가, 그 다음에 착공계 제출, 그 다음에 시공상의 절차 1단계. 이것은 토공사예요. 토공사 기반공사. 2단계 1층, 2단계는 1층도 안 되는 1층 미만의 구조물이에요. 3단계 이것은 1층 이상 전층이 아닌 미만 이면은 3단계. 4단계는 전층이에요. 전층. 5단계는 마무리 공사. 그리고 다시 이제 사업 그리고 다시 건축물 대장을 만들려면은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용 승인 허가. 사용 승인 허가 받으면은 건축물 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존 등기를 내게 되죠. 근데 이때 보존 등기는 이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서 신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또 직권에 의해서도 할 수 있어요.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절차가 좀 특이한데 어떤 절차를 가지냐면은 반드시 4단계 이후에서 해야 됩니다. 4단계 이후. 여기서는 원시취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과도기적인 원시취득이라고 그러죠. 층에 대해서 과도기적인 원시취득. 근데 직권보존 등기는 4단계부터 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이 건축주 원시취득하는 사람이 채무자가 돼가지고 가압류를 한다든지 가처분, 강제경매 이런 거를 법원에 신청한 법원에서는 등기소로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는 게 촉탁이라 그래요. 촉탁을 하고 등기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냅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기입 등기를 하게 되겠죠. 이런 절차. 이 절차는 우리 경매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사용 승인 허가 이후
건축물 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사용 승인 없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 허가 이후 건축물 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건 신청에 의한 보존 등기. 사용 승인 없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직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죠. 직권 보존 등기.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없는 보존 등기도 가능합니다.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게 되므로 일괄 매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이 일괄 매각 결정이라는 게 틀렸는데 경매에서는 개별 매각이 원칙이에요. 개별 매각.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한 개씩 경매로 물건을 매각하는 게 원칙인데 일반 건물 같은 경우 토지 건물이 있죠.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건 두 개의 부동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괄 매각 결정을 해서 일괄 매각 결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해서 함께 매각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1, 2, 3, 4가 하나의 등기부에 합체가 되어 있죠. 이게 한 개로 보는 겁니다. 한 개로. 그래서 이것은 일괄 매각이 아니고 개별 매각으로 취급을 합니다. 매각. 그래서 일괄 매각 결정 없이 그냥 이거 한 개의 물건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가 1번밖에 안 나타납니다. 이거는 1번, 2번이 나타나는데 목록에 이거는 1번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가압류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므로 등기부 중 을구에 하는 경우가 없다. 이거 틀리는 겁니다. 가압류는 을구에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등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자면은 지금 간단한 원리만 알아도 등기를 거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등기는요, 등기는 원래 물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물건이라는 권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건의 성질상 등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뭐 점유권, 유치권, 동산, 유체동산, 질권 이런 거는 못하지만 원칙적으로 등기가 이제 물건이 등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저당권, 뭐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근데 특별히 임차권 등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임차권. 그래서 아주 채권도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몇 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을 열어놨어요. 근데 이게 다 권리입니다. 권리. 등기는 원래 권리에다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등기는. 그러면 이런 가압류, 뭐 가처분, 또 강제경매, 임의경매, 개시결정, 뭐 이런 거는 뭐냐? 이거는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가 아니고 이런 권리에 제한을 하는 거예요. 처분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런 권리에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등기는 할 수 있는데 권리로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권리를 처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부에 표지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갑구에 소유권이 있다면은 또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다면은 이런 권리를 제한하는 게 이런 가압류 가처분이니까 여기다 소유권을 제한한다면 여기다 하는 거고
근저당권을 제한하면 여기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등기라는 거. 가등기는 만약에 소유권에 관련된 가등기다.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가등기다. 그러면 어디다 해요? 이거는 갑구에 하는 가등기고, 근저당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이것은 어디에 해요? 이 가등기는 을구에다가 하는 겁니다. 근저당권을 가등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권리는 갑구와 을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처분 제한 등기나 가등기는 갑구와 을구를 권리에 따라서 넘나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등기는 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10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또 다른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경매 명실보감 365-3의 두 번째,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 귀속 등에 관한 퀴즈입니다. 이건 많이 바쁘셨는지 응답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응답이 두 분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두 분 중에서 90점이 최고점이고요. 80점은 두 분이니까 2등이죠. 먼저 말씀드린 100점, 전에 100점 맞으신 분이 또 90점을 맞으셨어요. 공부를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십니다. 이분은 다른 경매 학원이나 뭐 어디서 경매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하고 이 계기를 통해서 명심보감을 열심히 보시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질문을 보겠습니다. 눌러야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캡처를 하겠습니다. 아래 체크박스에 틀린 문장을 골라 체크하세요. 토지 위에 건축 중인 건물 2단계 구조물이 놓여 있고, 이거는 사실 뭐 우리끼리의 어떤 기호인데요. 2단계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층 미만입니다. 미만. 뭔가 층공사를 하고 있는데 1층 미만을 얘기해요. 그리고 각 물건에 대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제 뭐 경매로 뭐 소유자가 달라지고 그럴 수 있죠. 이제 P분의 A가 이렇게 된 거죠. 요게 이제 1층 미만의 구조물 소유자예요. A가 토지를 경매 당해갖고 매수인이 토지만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법률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 소유자는 그 구조물을 방해물로 보고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는 그 구조물을 방해물로 보고 방해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인데, 일단 이 건물 2단계는 요거는 통상 우리는 이거 부합물로 봅니다. 부합물로 봐요. 근데 부합물은 토지 소유자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 거라고 하고 부당이득금을 주던지, 아니면 방해물로 보고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 보니까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건물 2단계가 아니고 1단계는 구성 부분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구성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 부합물하고 같은 취급을 하게 됩니다. 효과적으로는 뭐 방해물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내 거라고 주장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든지, 구성 부분 이렇게 보죠. 건축 중인 건물 3단계는 아까 2단계인데 여기 3단계입니다. 전층 중 일부 층만 골조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부합으로 본다? 2단계는 부합이지만 일부 층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독립한 층이에요. 독립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부합으로 보는 게 틀렸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 P분의 A가 돼갖고 A가 법정지상권이 있으면은 지료만 청구하고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정지상권이 없으면은 철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관계로 갑니다. 건축 중인 건물이 3단계 이상의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면 토지 소유자는 지료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366조. 법정지상권은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료를 확정해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약정지상권은 원칙이 무상입니다. 무상. 그러니까 특별히 지료를 뭐 지급한다라는 약정이 없다면은 언급이 의사표시가 없다면은 무상으로 갑니다. 그럼 무상을 인수받으면 엄청 무섭겠죠. 미사용 승인 건물이 매각 물건인 경우, 미사용 승인 건물이 매각 물건인 경우 물건 분석의 목적은 수익 분석의 지출 비용 항목을 정하는 데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보겠습니다. 미사용 승인 건물이라는 거는 사용 승인이 나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거. 아까 사용 승인 내려면은 1, 2, 3, 4, 5단계를 거쳐서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용 승인 이전의 건물일 수 있죠. 근데 매각 물건이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매각 물건은요, 등기를 안 하면 매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직권 보존 등기입니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건물이에요. 이것을 경매에 나온 겁니다. 그럴 때 물건 분석을 우리가 직권 보존 등기구나, 또 미사용 승인 건물이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뭘 알아내려고 하냐면은 내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사용 승인을 내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산출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예 비용 고려 안 하고 덥석 들어가서 매수를 했는데 나중에 사용 승인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1,000만원, 2,000만원, 심지어 뭐 1억, 2억까지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출 비용 항목을 체크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거 맞는 거고요. 등기 건물은 사용 승인 있는 건물이 대부분이다. 이거는 사용 승인 받아갖고 건축물 대장 청구해서 신청에 의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미사용 승인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뭡니까? 직권 보존 등기죠. 직권 보존 등기는 사용 승인 내지 않아도 적어도 4단계 전층, 4단계 상태에서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임의경매 개시결정 신청을 법원에 하면은 법원에서는 동일성 판단을 해서 사용 승인 뭐 이거 필요 없고 건축 허가 당시의 설계 도면과 현황의 동일성을 판단해서 동일성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촉탁을 하게 됩니다. 촉탁을 하면은 등기관이 직권 보존 등기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만드는 겁니다. 직권 보존 등기를 내고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개시결정 이런 기입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직권 보존 등기를 낼 때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표제부, 등기부등본상에 표제부가 있죠. 표제부에는 이제 지번, 뭐 면적, 뭐 이런 거를 쭉
쓰지 않습니까? 표제부에 1이 있습니다. 1이 있고, 그 다음에 1-1 해갖고 부기 등기를 하는데, 사용 승인 없는 건물임. 이런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미사용 승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표제부에 이런 등기부상에 이런 것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요 5개를 푸셨고요. 다시 또 나머지 5개를 한번 푸시겠습니다. 자, 이런 등기부를 보시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위 부동산 표제부를 보고 틀린 문장을 고르세요. 이렇게 이제 위 표제부만 보아도 사용 승인 건물임을 알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문장입니다. 이걸 많이 틀리셨는데 맞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번 그리고 이제 표제부의 이 건물 내역 같은 걸 이제 쭉 적습니다. 근데 이게 변경이 생겨갖고 변경이 여러 가지 생겨요. 지번이 변경, 건물 면적의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그럼 이거를 주말을 하고 빨갛게 이렇게 찍 근다는 거예요. 주말을 하고 2번을 씁니다. 2번을 써서 변경된 사항을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서 지금 행정구역 변경이에요. 근데 또 새로운 어떤 여기 실천면에서 실천읍으로 또 이제 변경이 되니까 이거 주말하고 3번 쓰고 여기다 이렇게 변경사항을 적습니다. 그리고 또 실천읍에서 여기가 권지암으로 또 변경이 됐네요. 그리고 이거 주말하고 4번 권지암 영공을 이렇게 썼어요. 그 5번은 또 이제 여기 도로명주소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된 거고. 여기에 사용 승인 나지 않은 건물임, 사용 승인 없는 건물이 이런 부의 등기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딱 표제부를 완전히 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 없는 건물이라면 반드시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사용 승인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은 일반 건물 주택으로 분류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표제부에 이걸 보십시오. 표제부에 일동의 건물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건물이다. 집합 건물이 아니고 일반 건물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만약 집합 건물이 되려면은 이렇게 일동의 건물만 표시하면은 집합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집합 건물은 적어도 일동의 건물과 작은 건물, 전유 부분. 그 일동의 건물 중에서 구분된 전유 부분, 구분 건물이라고 그러죠. 이게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표시가 돼야 집합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죠. 일동의 건물, 대지권 목적 토지, 큰 건물, 큰 토지, 전유 부분. 대지권 등기는 없어도 이것도 건물로서 집합 건물만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토지 건물이 합체된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다 기재가 되는 경우. 일종의 건물, 대지권 목적 토지 표시, 전유 부분, 대지권. 큰 건물, 큰 토지, 작은 건물, 작은 토지. 근데 여기에 이렇게 밑에 또 뭐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별도 등기입니다. 토지에 관한 사항. 과거에 대지권 등기 이전에 토지만 하자가 있는 등기가 있는데 어디다 둘 데가 없어서 요 대지권 등기 밑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별도 등기라 그러는데 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도 등기 없이 이렇게 드는 게 가장 완벽하겠죠.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으로 분류된다 그러는데 여기 단순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건물은 상가 건물하고 주택하고 기타 건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이니까 이건 뭐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된다.
자, 이렇게 이렇게 퀴즈를 다 풀어봤습니다. 너무 이론적인 강의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는 간단히 경매 사건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고 아주 좀 간단해요. 이런 것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매번 이제 이걸 할 건데 준비 시하면 너무 시간도 길어지고 또 할리우드 B급 영화 보듯이 하는 그런 좀 식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날 것으로 그냥 바로 대면해서 좀 고민하고 그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사건을 분석한다. 그럼 어떤 사건을 분석하느냐? 재매각 물건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재매각 물건 또는 가장 낮은 최저 매각가 뭐 이런 물건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트는 한번 가볼까요? 사이트. 종합검색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로 가고 여기는 반값으로 한번 가볼게요. 노유자 시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노유자 시설은 이 실버타운 개념인데요. 이거 몇 프로까지 떨어졌냐면 4%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4%까지 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매각 물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면 이제 부동산 표시 목록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원래 매각 물건 명세서 별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독립돼 갖고 이렇게 구분해 갖고 나왔는데 508호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508호 이 여러 물건 중에서 508호를 보시면 돼요. 508호. 일동의 건물 표시 있고 전유 부분 건물 표시 1, 2, 이 등기부에서는 이게 3이에요. 이게 3이고 대지권 목적 토지 표시가 2고 대지권 종류 비율 요게 4가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가 다 있네요. 여기. 집합 건물 아까 1, 3, 1, 2, 3, 1, 2, 3, 4 찍 1, 2, 3, 4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근데 1, 2, 3, 4 찍이 있냐 1, 2, 3, 4냐는 여기 별지로는 몰라요. 건물 등기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 등기가 있느냐 또 미사용 승인 건물이냐 이거는 등기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거 살아있는 건데 이걸 보시면은 여기에 뭐 사용 승인 없는 건물이면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거 사용 승인 있고 건축물 대장도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대지권 등기 이건 대지권 목적 토지 전유 부분 표시 대지권 표시 밑에 이게 있잖아요. 이건 별도 등기가 있습니다. 별도 등기 내용은 요 토지 대지권 목적 토지 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냐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이 구분지상권이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구분지상권이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지상권 그러는데 구분지상권 그렇잖아요. 지상권이라는 건 지표면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표면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지상권이고 이 지중 지하 땅 밑에 뭐 지하철을 뭐 보통 지하철을 공사를 많이 하죠. 지하철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특별법으로 아예
강제 사용하는 겁니다. 강제 사용인데 구분지상권을 강제로 법에 의해서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간 여기에 건물이 있다면은 요 땅을 지나가는 여기에 이제 구분지상권을 이제 강제로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낙찰 받아도 이것은 그대로 인수가 되겠죠. 이걸 또 변경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 건물에 이 지하철 그 밑에 판 게 이 건물에 뭐 지장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구분지상권이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별도 등기가 있다. 그러니까 1, 2, 3, 4 찍인데 이 구분지상권은 매각으로도 소멸되지 않고 그냥 인수가 된다. 다만 인수가 되더라도 이런 서울에는 이런 밑에 지하철 들어가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크게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는데 지장 없고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심각한 건 아니에요. 아까 그 부동산 표시 목록 봤죠? 1, 2, 3, 4찍 형태고, 그러니까 4번 물건 유형 1, 2, 3, 4찍 형태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은 두 번째로 이걸 이제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물건 번호가 8이다. 여러 개의 매각 물건 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8번이고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말소 기준 등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강학상 얘기할 때 인수냐 소멸냐의 그 분석 도구가 말소 기준 등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법률용어로는 이제 최선순위 설정 일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갖다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 전유신고 일자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압류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요게 앞서죠. 요게 앞서면은 대항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 있고, 이거는 똑같은 공간인데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미국인 고순심은 전세권자고 이게 전세권자거든요. 전세권 설정일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그거를 고경배라는 사람이 임차에서 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요거는 이제 점유에 관한 그 임차권에 관한 문제고, 요거는 등기가 인수되느냐, 인수되지 않고 소멸되느냐의 문제인데, 아까 별도 등기 이거는 인수된다 그랬죠. 인수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순위 6번 전세권 설정 등기,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 선순위로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왜냐하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출 비용 4억이 잡힌 겁니다. 이거는 인수가 그냥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전세권자한테 언젠가는 4억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출 비용으로 4억이라는 항목이 잡혀 있죠. 별도 등기 있다. 이거는 뭐 아까 그 구분지상권 얘기고, 교육 연구시설, 노인 복지주택으로 이용한다. 이건 현장 가서 실제 어떤 용도로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의 도면이 여기 508호가 있고, 508호가 있네요. 여기 사진이 이렇게 쭉 있고요. 강서구 등촌동 건물은 좀 외관은 좋아 보이는데
현장 가서 시세도 보고 뭐 이렇게 다 해봐야 되겠죠. 방 하나, 거실, 주방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을 한번 볼까요? 토지 등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건물 등기를 먼저 볼게요. 건물 등기. 집합건물로 1동 대지권 목적 전유 부분 대지권 표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별도 등기가 있기 때문에 토지 등기가 창고에 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가 수익권 보존을 했고요. 수익권 보존했고 이건 수익권 이전을 또 신탁회사에서 했고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가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을구에 있겠죠. 을구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보시면은 2013년 8월 12일 이게 등기 일자고요. 이거는 계약 일자인데 당사자의 계약으로 인한 그 물건의 취득은 등기 일자예요. 이날 전세권을 취득한 게 됩니다. 2013년 8월 12일. 그럼 2013년 8월 12일하고 여기서 압류가 제일 앞서는데요. 말소 기준 등기로 2014년이니까 한참 앞서죠. 전세권이요. 그럼 전세권이 선순위일 경우에 배당 요구를 하면은 돈으로 변해서 말소 기준 등기가 스스로 됩니다.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대항력만 갖추고 있어서 인수가 됩니다. 경매를 한 그 매수인이 그걸 인수해야 돼요. 4억을. 여기서는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4억은 기본적으로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감정평가액이 지금 얼마인지 몰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감정평가액 4억 6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세가 얼마인지 몰라도 일단 4억 600이 시세라고 하면은 4억을 인수하니까 1,400을 쓰면 손해겠죠. 1,400을 쓰면 무척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그냥 아예 포기하느냐? 뭐 1%가 된다면은 또 모르죠. 또 시세가 좀 올라가면은 어쨌든 계산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산은 항상 그 경매의 최종적인 그 목적은 뭐냐면 이걸 도출하기 위한 거죠. 수익은 총수익 빼기 총 지출인데 일단 지금 확실한 거는 4억은 지출이 잡혀 있어요. 여기 이제 매각가가 얼마냐가 이제 관건인데 이 총수입은 일단은 이거는 지금 시세라고 보면 됩니다. 시세. 예상 수입. 시세가 뭐 4억 수준밖에 안 되면 매각가가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아직은 이거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군요. 다음 주 학습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심무강 365-3까지 했는데요. 내일이죠. 일요일 8시에 그 학습 내용은 이거 무지하기로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학습 내용은 요 문장입니다. 요 문장. 인간은 여와 남으로 구분하고 권리는 돈과 안돈으로 구분한다. 권리는 돈 성격의 권리와 안돈 성격의 권리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안돈이라는 말은 돈이 아닌 것을 안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알면은 우리는 이제 이 권리 또 법 여기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내일 8시 저녁 8시에 이 주제를 갖고
뵙겠습니다. 오늘 문제풀이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20문제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10문제 단위로 이제 보통 하게 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